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때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 구분이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직자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혹은 이전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칭을 부르는 시기,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깝게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문재인 씨는 어떻게 불리울 수 있는가? 우선 그가 공적인 임무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간이 이렇겠죠. 관계없이 부를 때는 그냥 문재인 씨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바른 호칭입니다. 가령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의 집이 3층에 있고 1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301호에 사는 사람. 이것이 적절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의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문재인 씨는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면 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즉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문재인 의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를 이용하는 이용객일 때도 문재인 의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그가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사우나를 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의 공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리걸마인드를 갖춘,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시민정신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목욕탕에서 만난 문재인 씨를 문재인 의원, 문재인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드물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책명이 붙어버리면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그 직책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도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어떤 그 존경하는,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런 아주 구태의연한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그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기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문재인 씨, 그리고 301호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후보라 할지라도 후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후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그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만 문재인 후보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역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서 생활을 하죠. 그곳에서 기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지난 퇴근 후 혹은 휴일에 문재인 씨를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한 그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가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저 문재인 씨라고 불러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할 때는 물론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 아니던 시절에 자서전을 썼다. 그러면은 그 자서전을 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이냐?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씨가 8살 때 처음 들어간 초등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닌 초등학교가 되겠죠. 문재인 씨가 처음으로 만일 햄버거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으면 햄버거를 먹는 문재인 씨가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5천만 국민과 문재인 씨라는 사람은 아예 인생이 다르죠. 그 사람은 계속 대통령이었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차이를 알겠죠. 그 사람이 5년간 가령 재임을 했다. 그러면 그 5년간만 대통령이지 그 이외의 나머지 인생은 대통령으로서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현행 헌법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생김으로써 헌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할 수는 있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은 헌법에 있어도 그 자체로는 무효인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의 저자는 그가 아무리 국회의원이었든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어떤 그 학술적인 체계를 내는 그 학문적인 어떤 전문 분야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 아닌 한은 다 그 제거하고 개인으로서의 문재인 씨라고 불러야 옳겠습니다. 이 경우하고 다르게 현재 어떤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수용자 번호로 부르는 일이 그 온라인상에 많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자 번호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실정법의 그 여러 건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직, 이제 마지막으로 전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그가 했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전직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어디 우체국장, 전 어디 경찰서장, 그 사람이 했던 일과 관련해서. 그러나 현재 그 사람은 그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 만났다든지 이랬을 때 전직을 불러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호칭이 되겠죠. 이렇게 전직과 현직을 불러주는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대로 해두지 않게 되면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헌법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엄하고 그 존엄함에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인 인간, 전에 대통령을 했던 인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신분이라는 인식, 이것은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취임 후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 현재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19대 대통령하고 불러줬을 때는 뒤에 문재인하고 씨를 붙이지 않는 것이 바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경우에는 그렇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되고, 그래서 2018년 2월 25일 0시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2월 25일이라고 하니까 25일이냐 24일이냐 아마도 수학에 좀 약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이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은 2월 25일 0시는 2월 24일의 마지막 순간이면서 2월 25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보면 이번에 그 보궐선거라고 했죠. 그래 그 제14조 제1항 단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만 거리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선이 언제 결정되었는가를 알아야 하겠죠. 그것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7년 5월 10일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을 의결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그 당선인을 결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 그때 당선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19대 보궐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 미국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 기념사 청와대 자료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죠. 장진호 전투기념비 앞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 순방의 첫 일정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 더욱 뜻이 깊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상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이 일반인 개인이 어떤 곳을 방문해서 이야기할 때 무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했던 연설을 청와대가 게시해 놓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추억 여행이라면 모를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사람은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연인 개인의 문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곳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한 이 글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이때 누가 여러분을 만났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났습니까? 나 문재인이 만났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대통령이 감회가 깊으려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러 그곳에 이전에 왔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서 이전에 본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기 스스로 직접 체험한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가적 사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 이전에도 밝혔듯이 자신이 피난민의 아들이다. 그리고 일사후퇴와 자신의 집안이 매우 관련이 깊다. 일사후퇴 때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그 봄에 타임지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타임지에서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사후퇴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그때도 받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피난민의 아들이다 하는 그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국민들이 마치 그 월남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를 남겨놓았죠. 그리고 이 타임지 인터뷰 후에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회가 깊은 것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이 감회가 깊은 것이죠. 그리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와보고 싶었는지 자기 개인으로서 와보고 싶었는지 또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이중적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이제 내가라는 것을 보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읽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의사에 훨씬 더 근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내가 감회가 깊습니다. 내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에 내가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의 첫 해외 순방의 첫 일정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 더욱 내가 뜻이 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나라는 것이 그 중심에 튼튼하게 서 있는 극히 개인적인 문장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공적으로 발표했던 연설문으로서 얼마나 어색한지, 그리고 나라는 것이 이런 어떤 공적인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2017년 6월 30일 CSIS 국제전략연구소의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역시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입니다.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지금 추가하는 것이 본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취임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인상적이었습니까? 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내가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다음 문장이 좀 특이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은 연설문입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하지 연설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알겠죠? 연설문은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자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연설문을 본인이 쓰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글이 그 연설문의 주제도 그러면 연설문이죠. 연설이 아니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역시 공동성명이 아니고 그 서문, 공동성명 서문, 그러니까 공동성명은 입으로 낭독을 하겠죠. 근데 서문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동맹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참고로 보고 있는 연설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령 배우의 경우에 연기를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연기 중에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이 글은 연설문 작성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재 청와대 체제에서 연설문 작성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그냥 연설문에 포함시켜버린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연설과 연설문 사이에 구분을 제대로 못한 것인가? 이 연설문에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설명을 연설을 하는 마당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앞에 있는 청중한테 내가 지금 연설하는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마치 연설문을 하는 도중에 연설문 작성자가 갑자기 무대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다음으로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소개했습니다. 2017년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이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이 있었는데 이 리트리트 세션은 비공식 그 정상들만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세션이었고 이때의 주제는 독일이 제안한 그 테러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테러리즘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그 발언 중에 아주 짧은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G20 회의에서 처음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들 유치원에서 무슨 발표대회를 하는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미국을 갔을 때
그때부터 G20 정상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처음 당선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말하는 사람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취임 후 내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G20 회의에서 내가 처음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문장 성분상 이때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하겠죠. 들어가 놓고 보니 내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저 듣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청와대 첫 사진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앞부분에 있는 대통령의 글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희 국민이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는 그렇구나. 네가 뭐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네가 훌륭하구나. 이 나라의 청사진도 너 혼자 쓰는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너의 국민이구나. 어떻습니까? 이 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과 전체 국민과의 사이에 아주 대단한 폭이, 넓은 어떤 가로막고 있는 간격이 느껴질 것입니다. 너는 저 위 높은 곳 청와대에 있고 우리는 이 밑바닥에 있는 5천만이고 국민과 화합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나라는 것을, 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하면서 완전히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는 있고 사실은 나만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이라고 했을 때 국민은 저라고 하는 문재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가리키죠. 이것이 문장 구조상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의 심적 상태,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1300만여 표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씨,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1300만 남짓되는 그 국민들, 그 유권자들은 혹시 대통령이 아니라 왕을 선출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회에는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만 있고 우리는 없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문재인 대통령의 심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